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 준비했습니다. 백신 맞은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할 것이 과연 나에게 항체가 생겼을까? 즉 정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까? 내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고 또 걱정되실 텐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항체 검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즉 얼마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지 그 수치를 검사해 봤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반드시 알고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높은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어떤 우려점이 있는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거나 또는 가족과 지인분들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공유해 주셔서 함께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가 무려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8세 이상 접종 완료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건데요. 10명 중 9명은 접종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문제는 돌파 감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바로 60세 이상 돌파 감염 수치인데요.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10월에는 확진자의 20% 수준이었다면 11월에는 19일까지 무려 약 33%를 차지했습니다. 11월 말이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현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요양병원과 시설들 중심으로 고령층의 돌파 감염이 확산된 것이 주 원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사람들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다른 백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얼마 전 정부에서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중화 항체가 얼마나 몸에 남아있는지 분석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중화 항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화항체란 병원체나 감염성 입자가 신체에 침투됐을 때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화하여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일컫는 말인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퍼지는 걸 막아주는 항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화항체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힘이 달라지는 거겠죠. 정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228명, 화이자 213명, 모더나 177명, 얀센 251명,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자 100명 등을 대상으로 이번 중화항체 분석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주기적으로 체열할 수 있는 18세에서 50세 연령층의 의료진이 주로 포함된 연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 시니어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연구가 국내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즉 해외 연구가 아니라 국내에서 국내 접종자를 대상으로 중화항체 분석을 한 게 이번에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중화항체 분석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자 면역원성 분석 중간 결과에 따르면 접종 완료 후 2주에서 4주 정도 됐을 때 중화항체량이 모더나 2852, 화이자 2119,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 2368, 아스트라제네카 392, 얀센 263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즉 중화항체가 가장 많은 백신은 모더나고 그 다음이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교차 접종, 그 이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수치가 비슷비슷한 수준이 아니고 백신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중화항체량은 모더나 대비 7분의 1, 화이자 대비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백신을 맞은 분들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똑같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얀센은 한 번밖에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똑같이 백신 접종 완료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체량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항체가 더 높은 백신을 맞는 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방금 중화 항체량 분석 결과는 접종 완료 후 2주에서 4주 사이였잖아요. 그렇다면 3개월 이상 지났을 때 중화 항체량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다들 몇 개월씩 지나셨잖아요. 지금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사실상 중요한 건데, 분석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더나는 2주에서 4주 2852에서 2개월 뒤 2102로 떨어졌고, 화이자는 2주에서 4주 2119에서 5개월 뒤 233으로 하락.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교차 접종은 2주에서 4주 2368에서 3개월 뒤 326으로 하락. 아스트라제네카는 2주에서 4주 392에서 3개월 뒤 146. 마지막 얀센은 2주에서 4주 263에서 3개월 뒤 130으로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백신에 따라 조사 기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백신에서 항체량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중화 항체량의 수치를 가지고 어떤 백신이 몇 배 더 좋고 몇 배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백신이 초기 항체 형성량이 높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동안 백신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온갖 추측과 생각들이 수치로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에 60세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로 18세에서 50세를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어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번 분석 대상에서 고령층이 제외됐다는 건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추가 분석을 시행하겠다고 하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변이 대응과 시간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고려해 mRNA 백신인 화이자 등을 중심으로 계약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백신별 중화 항체량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중화 항체량이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되는 만큼 추가 접종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 접종 간격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